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전략이죠. 이제 대체로 전공자, 비전공자의 전략 과목을 여기서 나눴다면 각 과목별 전략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죠. 중기법, 중간법이라고도 하죠. 자, 특징이 뭡니까? 이거. 자, 과목별 특징 첫 번째 잡으면 이 과목은 개처럼 외워서 정승처럼 치는 과목이죠. 네, 말 그대로 그냥 암기 과목입니다. 12년도에 이 과목 때문에 1차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꽈락으로. 그리고 필자의 경우도 60점이 나왔죠.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사람들이 짜증냈느냐? 이런 거죠. 중소기업 청장 많이 들으실 거예요. 중기청장으로 이제 저는 정리를 했는데 뭐 청장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기청장은 뭐뭐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령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바꾸냐? 중기청장은 뭐뭐뭐를 하여야 한다, 아니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런 건 잘 신경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게 한두 개도 아니고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외우느냐? 과감하게 패스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거 해서 한 100시간을 들여가지고 완벽하게 외우면 한 80점 나오겠죠. 근데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이거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법은 몇 점이 목표냐? 최하 60점. 60점만 나오면 됩니다. 80점 이상 나올 필요가 절대 없어요.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전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40점만 넘자고 이 과목에서 뭐 포기 아닌 포기를 하겠죠. 근데 이 과목의 전략을 잘 세우면 나머지가 너무 순탄해지고요. 과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 뭐 영어를 제외하고, 영어는 제 손을 벗어난 그런 부분이에요. 두렵죠, 아직도.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필요한 것만 외웠습니다. 단둘이 해서 숫자, 키워드 이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A4 용지로 20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면으로 20페이지. 그래서 그것만 정리를 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달달달달 외웠죠. 자, 그 결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1년도까지의 모든 시험은 법은 다 80점 이상이 나왔고요. 12년도에만 60점이 나왔어요. 뭐 이거는 네가 시험 안 쳤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 이러시는데, 뭐 믿고 안 믿고 본인 선택이죠.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분들은 1차에 이제 뭐 한 6분 정도 있었는데, 법령 같은 경우는 네가 꽉 챘구나, 꽉 잡았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잘은 아니고요. 저는 외웠죠, 그냥.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시험이 오지선다 아시죠? 오지선다. 그래서 내가 몰라? 그냥 찍어. 그럼 확률 몇 퍼센트? 20%. 근데 내가 한 문제는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그럼 25%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숫자 위주로 외워서 숫자를 딱 하나를 캐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번이 확실히 틀린 걸 알아. 근데 틀린 걸 찾으래. 그럼 이건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 감독관들이 그렇게 매정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라던가 키워드 위주로 딱딱딱딱 외웠을 때 60점은 넘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하는 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틀려야죠. 떨어져야죠.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계산을 하셔서 전략을 세우는 거죠. 법령 같은 경우는. 결론이 뭐냐? 간단합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막판에 키워드를 정리해서 싹 올리거나 뭐 드리거나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권이 개입하다 보니 뭐 한 500원에 받고 팔 수도 있는 거지만 전 무료로 할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그 키워드 부분만 딱딱딱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60점 이상은 무조건 보장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나 이거 60점 이상 보장할게 이랬는데 내 걸로 공부했다가 안 나오면 나 무슨 돌 맞아 죽을 일 있게? 그죠? 보장은 알아서 하시고요. 저라면 이렇게 공부하면 60점 이상 무조건 나올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거는 절대 아니겠죠. 60점만 넘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지우고 갈게요. 사실 쓸 필요가 없죠. 여기다가 왠지 쓰고 싶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회계학개론이죠. 두 번째가 저희가 시험을 보는 게 아마 회계일 거예요. 예. 그래서 회계의 특징은 뭐냐? 비전공자에게는 이제 엄청나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고, 전공자에게는 이제 보험이 되는 과목이죠. 다행스러운 점이 뭐냐? 이 경영지도사라는 시험에서 회계학이라는 정말 쉬워요. 제가 IFRS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건들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경영지도사 시험 부분에 대해서 뭐 출제되었다던가 그런 이제 레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얕죠. 이 경영지도사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경영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시험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뭐냐, 한 과목에서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힘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다재다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넓어요, 분야가. 하지만 좀 깊이는 떨어지죠. 뭐 그렇게 말하면 안 좋겠지만, 깊이 있게 한 과목 파는 것보다 넓게 파시는 분들이 성공해요, 이 분야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아직 실무에서 안 쪄서. 그러다 보니 시험 출제 경향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넓게, 얕게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학 전공자들은 뭐 80점 이상 쭉쭉 맞으시고요. 비전공자도 조금만 공부하고 기초만 공부하시면 60점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분계하고 시산표 만들고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론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오지 이게 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던가 이러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는 한 전체 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오고 그 중에 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 이론만 알고도. 나머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보지도 않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론 문제 풀고 계산 문제 한두 문제 풀고 그러고 그냥 다 제껴버렸어요. 찍었어요, 아예.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남들은 뭐 시간 부족하다 그랬는데 전 저만의 전략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네요. 40문제 중에 약 25문제는 계산 관련 문제가 아니라 이론 문제고, 그 나머지 15문제 중에 5문제는 난이도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다 이거죠. 나머지는 패스. 그래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암기가 50%라고 생각이 돼요. 왜? 뭐 자산이 뭐냐, 부채가 뭐냐, 자본이 뭐냐, 이 하위 항목들을 외우는 게 관건이거든요. 계산 문제에서도 그런 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외우시면 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과목이죠. 경영학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뭐 다 지워서 없지만 의외로 어려운 과목이다. 고득점하기 정말 힘들 과목이다. 왜? 이제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방대하죠. 경영학 중에 한 파트가 누군가의 전공 과목이 되고, 그 파트의 파트가 누군가의 대학 전공 과목이 되고, 이런 식이다 보니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학 만약에 경영학 90점 맞았다고 하면 그럼 대단하신 분이죠. 진짜 실력으로 맞았다 그러면. 전략, 고득점이 어려운 과목이니까 적당히 공부를 해서 이것도 60점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시험 치라 그러면 가장 어려운 과목 중 하나가 경영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57.5 나왔죠, 경영학은. 그래서 이것도 이해보다 암기가 주된 과목이긴 합니다. 뭐 이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뭐 교재 두꺼운 거, 이 정도 되는 거 하나 사시면, 이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한 400페이지 되는 거 하나 사시면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거 하나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뭐 제가 뭐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 자체가 뭐냐면, 특히 경영학 같은 경우는 출제를 할 때 어느 한 교재에서만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5개의 메이저 경영학 책이 있다 그러면 그 5개에서 다 공통되는 부분에서 끄집어내고 한 5문제 정도만 이 중에 한 공책에만, 한 책에만 있는 그런 이제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죠. 왜? 안 그러면 욕먹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 것만 갖고 공부를 하셔도 충분하고, 굳이 뭐 2권, 3권 공부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책값 낭비예요. 책값 낭비. 하나만 사셔서 공부하십시오. 대신 두꺼운 걸로. 자, 기업 진단론이죠? 이제
1, 2, 3교시 치고 시험을 이제 보고 나서 좀 쉬다가 기업 진단은 이제 하시는 거니까 뭐 저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나 봐요. 제가 정리한 거는 사실 오래전에 정리를 했고 요걸 가지고 이제 썰을 푸는 건데 버벅거리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자, 특징이 뭐냐? 기업 진단론은 회계학과 연계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이제 회계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죠.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공식만 조금 외우면 풀 수 있고요. 오히려 회계학보다 이 과목이 계산 문제는 조금 더 많아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공자한테 유리하겠죠. 재무 쪽 전공자한테. 전략은 공식을 외우고 그 다음에 뭐 자산 항목이나 자본 항목 이런 이제 하위 항목들을 외우는 거. 그런 것만 있으면 뭐 충분히 60점 이상 나오는 과목이죠. 자, 결론은 이론 때문에 요 과목도 이제 전략을 주로 전략 과목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계산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조사방법론 요거 저의 전략 과목이죠. 만약에 2차를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똑같이 나와요. 거의 똑같이 뭐 한 80% 이상. 그래서 조사방법론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은 마케팅을 선택하는 게 옳습니다. 자, 특징이 뭐냐? 누구에게나 공평한 전략 과목이다. 누구나 공부 좀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과목이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래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첫 번째 반신반의한 게 뭐냐? 정말 전략 과목으로 나올까? 두 번째, 정말 2차 마케팅에서도 굳이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을까? 예, 없습니다. 예, 사람들 말이 맞아요. 사람들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12년도 시험에서 평이한 난이도였으나 어떤 분들은 매우 어렵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지같이 어렵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우 어렵게. 근데 뭐 양성과정은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이다. 다행인 거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뽑혀야지 1차 저같이 어린 놈들이 많이 뽑힐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경영지도사라는 그거를 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은 현직에서 일하시는 힘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묻어가는 거죠. 숟가락 얹어놓고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러니까 양성과정 분들이 뭐 쉽게 뽑혔다 그래서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저같이 합격하신 분들은 뭐 뭐야 억울해 라고 하실 게 전혀 없다 이거죠. 자, 잡설을 해서 죄송합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과목인데 호가 좀 많죠. 자, 전략 1차에서는 오로지 외워야 돼요.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차에서는 이해가 좀 필요해요. 어쨌거나 그래도 외우는 게 80% 이상입니다. 근데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도식화를 시켜놔야 되죠. 요렇게. 그래서 그것만 딱딱딱딱 순서대로만 나가면 정말 가볍고 쉽게 풀 수 있는 과목이고요. 뭐 이거는 전략 과목으로서 손색이 없고 공부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반 정도만 투자를 하면 80점 이상 나오는 과목입니다. 영어로 넘어가죠. 이건 뭐 설명했다시피 단기에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나 영어 운이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었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올해 영어가. 그래가지고 13년도 영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수능 레벨로 나왔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좀 운이 뭐 좋은 편이고. 자, 결론. 결론이네. 결론은 뭐 그냥 학원에서 배우시는 거죠.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강의의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말씀을 해드릴게요. 맞나? 자, 비전공자가 만들었다라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 교수님들이 지도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 온라인 학원이라던가 뭐 학원들은 당연히 강의를 교수님이 하죠. 중소기업 관련 법령을 뭐 회계학 전공하신 분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이 하죠. 하지만 오히려 너무 뎁스가 깊어 그분들은.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거를 알려줘요. 시험에 필요 없는 거.
여러분들 이 시험 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중소기업 관련 법령 깊이 있게 알아가지고 실무에 써먹는 겁니까? 붙는 겁니까? 붙어야죠. 쓸데없이 공부를 이건 너무 아니죠.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공부를 하지 말아라. 60점만 넘을 정도의 선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실제로 실무에서 뛰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깊게 배운 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까먹었죠. 다시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니까 적당히 공부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두 달 전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 강의가 매우 적합하실지도 모르죠. 왜? 키워드만 뽑았고 외울 것만 딱딱딱 외우게 해서 60점만 넘겨라 라는 전략으로 아예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료도 그런 식이고. 자, 그래서 제 장점은 비전공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적합한 뎁스를 알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나온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커버를 한다. 이 정도까지 안 들어간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그런 거죠.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이 뭐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붙었기 때문에 2013년도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험 쪽에서는 바로 윗사람이잖아요. 윗사람이라면 좀 그런가? 바로 아는 사람이잖아요. 앞사람, 윗사람,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뭐 제가 비록 점수가 높진 않아요. 뭐 평균 70점 정도예요. 합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점을 뭐 나름 안전빵에서 넘었다 라는 데 의미를 두셔야 되는 거죠. 넌 뭐 60점대밖에 안 되고 어떤 과목은 57.5 나오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그건 제가 잘 못 외우고 확실히 끝에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정리한 자료는 나름 훌륭하다. 단점이 있죠. 인증이 안 됐죠. 저는 비전공자고 하니까. 그리고 뭐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보세요. 이거 뭘로 찍었어요? 아주 싼 그런 이제 캠코더로 찍었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 핀 마이크도 비싼 거 아니고, 여긴 어디예요? 마이플레이스죠. 학원 강의실이 아니죠. 전 또 강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수업의 질이 썩 뛰어나지 않고 가끔 잡설을 하고 헛소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셔야 한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뭐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강의 시간부터는 이제 법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차와 함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어떤 방식의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오고 어떤 걸 외워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